안녕하십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요. 우리 만두 고양이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 시간에 들어와 주실 줄 모르고 그냥 저는 오늘 뭐랄까 토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숙취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간소하게 마치 녹화라고 생각하고 녹화 같은 생방 같은 녹화를 하고 요 라이브는 그대로 1시 5분 방송국 놈들 시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사실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각 디올 어디까지 보도가 되는가 좀 체크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셸님 안녕하세요. 영종도 연두님 반갑습니다. 카페 오픈하고 조용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카페를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요. 오늘 오전 장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역시 아메리카노죠. 예, 저도 지금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 또 편집이 돼서 프리미어스 공개로 1시 5분에 다시 공개될 예정이니까 두 분이든 한 분이든 빵분이든 어쨌든 방송처럼 진행을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테이크아웃 1인 매장 운영 중입니다. 1인 매장 운영 중이시군요. 이게 장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리 작은 매장, 1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만큼 하실 일이 많고 바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서로 또 영종도 연두님과 두 분이 대구 분이라고 하시니까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11이라는 방송을 오전 11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앞에 프리뷰 시간이 있어요. 저 혼자 논평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항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진전된 입장이 대통령실로부터가 나왔는지 혹은 관련 보도는 좀 이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너무 이 취재 열기 자체도 없고 이 대목을 짚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항상 매일매일 강조하는 편입니다. 오늘 포털 기사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 키워드로 치거든요. 그래서 요걸 최신 순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54분 전에 이제 한겨레가 낸 기사가 있고요. 요거는 논설이라는 유튜브 컨텐츠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풀 대본들이 보통 이렇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흘이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 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엄중한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 하면서 요 이제 여론 조사랄까? 요게 있네요. 이게 여론조사 내용은 이게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었냐, 이제 이런 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사례로 제시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대목으로 싣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 밖의 내용들도 심각하다. SNS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다. 최 목사 이외에 또 다른 면담 대기자들이 영상에 나오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선물 수수 가능성도 의심케 한다. 허술한 경호 보안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김 여사가 권한도 없이 국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시사하는 장면은 비선농단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요 지금 사진은 신라 듀티 프리라는 신라 면세점 쇼핑백을 어떠한 대기자가 들고 있었다.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요게 이제 자료 사진으로 쓰인 것 같고, 저는 이 함정 취재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함정 취재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건 학계, 언론계에서 또 법조계에서조차 이제 이거를 뭐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 토론의 과정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3자적 관점에서 저희 프로젝트 보도팀은 이런 일이 있었다를 소개해드렸고 그 논란을 국민들에게 평가를 맡겨뒀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함정 취재 논란을 명확히 해 두자면서 함정 취재와 위장 취재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정 취재는 취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부추기고 나서 그 행위를 보도하는 것이다. 위장 취재는 취재 목적이나 신분을 숨기고 취재 대상에게 접근한 뒤 그곳에서 관찰하거나 체험한 바를 보도하는 것이다. 금품을 건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관찰자 입장에서, 이거 나왔네요. 관찰자 입장. 요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보도가 관찰자 입장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함정 취재와 언론 윤리와 관련한 논쟁의 대상인 반면 위장 취재는 언론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취재 기법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부분은 만들어진 사실로서 함정 취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들은 위장 취재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서구 언론계나 학계에서는 함정 취재 자체를 비윤리적이라 규정하지 않고 그 의도나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라면서 이런 대목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재 동기가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상업적 목적이었나,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취재 방식, 어렵겠죠.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취재에 들어가기 전 취재 대상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는 이제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가 밝히기로는 6월에도 샤넬 화장품을 선물했는데 그땐 영상이 없지만 6월에 이제 그런 일종의 행위를 목격을 하고 9월에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충분한 근거, 그러니까 영상이 있었냐 없냐, 그거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지는 했으나 자료로서의 근거는 없지만 이분들이 9월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과정에서 동원된 방법이 적정했나, 아니면 지나치게 괴롭히거나 강압적인 방식이었나, 이 대목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여론조사도 공익적 측면이 더 커서 용인돼야 된다, 목적을 갖고 접근한 함정 취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금빵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어떤 질문이시죠? 잠시만요. 앵커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분명 취임 전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손 뗀다고 했는데 취임 후에 코바나 사무실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사기업 사무실인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코바나 컨텐츠 건물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 업무를 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때문에 뭐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도의적인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발언을 실제 김건희 여사가 한 적이 있다면 저 사무실을 쓰는 거는 뭐랄까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코바나 컨텐츠라는 거를 문을 닫겠다고 얘기해 놓고 얘기를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이 화면에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이거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는 저는 뭐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막 법률적으로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가능한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 대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한겨레의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김건희 명품 선물 뭉개는 대통령실 국민들의 모욕감이 쌓여간다. 이제 이 보도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논설을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최 목사님이 최초에 어떻게 연락이 됐던 거죠? SNS로 연락이 됐다고만 하는데 그 최초 SNS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는 거죠. 예, 이 대목은 아마 장인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가 방송에서 밝히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얻어서 뭐 이제 동향 실제 양평 쪽 같은 지역에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인 이거 뭐 추측입니다. 그 지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구해서 뭐 개인 SNS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연락을 했던 시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어,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어렵지는 않다. 그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었던 거지 대통령 지금 영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9월이나 뭐 이제 6월 이때는 취임 이후에 또 취임식 만찬장에서 만났을 때는 공식적으로 당선이 된 이유기 때문에 그땐 공인이잖아요. 근데 사인의 경우에는 연락처를 뭐 얻어서 뭐랄까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추측에 의거한 제 주장이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공감하는 바이고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내 탓이오. 영부인 책임이 사라졌다. 이건 데일리안의 보도네요. 데일리안이 조금 보수적인 언론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아픈 손가락 전략, 지지층 피로감만 커진다. 야, 이거 김수현 기자님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거창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중한 글귀를 달아놓으셨네. 권력의 큰 비밀은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절대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권력의 비밀은 힘을 비축하라이다. 압력을 높이려면 낭비를 없애야 된다. 조셉 파렐, 헨릭 입센, 권력자의 책임에 대한 명언이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데일리안도 영부인 책임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권력자의 책임에 대한 명언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7개월이 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보단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일들로 바람잘 날이 없다. 오호. 이런 말씀을 또 달아놓으셨네요. 해당 유튜브 측은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자사 소속 기자라고 밝혔다고 이제 쭉 이제 뭐랄까 이 취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경호 절차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측에 대한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좀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고소 고발이 아마 대통령실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혹은 또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잠깐 해봤는데
아직까지 무반응이라는 것은 뭐 고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무반응으로 나올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건 진짜 겁나 비겁한 거예요. 정말 비겁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문제의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영상이 나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재명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 가기 전에 이미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이미 범죄자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근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가방 수수 의혹이 민주당 인사,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어디 가가지고 명품백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과연 똑같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뭐 그냥 팩트만 나열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흥분했네요. 소금빵님 좋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동훈이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또 그리고 특검 시절에 뭐 예를 들면 특수부수사 시절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 칭송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어떤 얘기를 사례로 들면서 칭송을 했던가요? 문재인 정부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우리 검찰은 한다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집권 2년 차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심지어 영상이 나와 있는데도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한다? 진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데일리안 쪽에서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답하지 않았다. 그 이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내 얘기는. 비판할 거면 똑같이 합시다.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조용한 약속은 이미 깨졌죠.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가짜 뉴스냐 특혜냐를 규명하다 잊혀져 사업 백지화로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 뉴스냐 특혜냐? 요 대목은 제가 절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게 과연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보도 다 찾아봐요 또 다시? 국정조사 해야죠. 이거는 국정조사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여기에 좀 제가 논평할 거리를 많이 달아주시네. 이 기사는. 어, 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데 대해서 종점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비난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충격에 빠졌다. 멀쩡히 생겨야 할 고속도로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가 없다. 양비론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아니 타당성 조사 다 끝난 거를 돌린 건 누구야?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뭐 여야 둘 다 잘못했다라고 집권할 거면 난 이 기사 안 볼래. 나 이거 안 봐야겠다. 자 아무튼 결론은 봅시다. 결론이 봅시다.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이거예요. 김수현 기자님 말씀도 다 좋아. 양평 고속도로 뭐 양비론도 좁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다 떠나서 논란이 되는 지점에 항상 누가 있어?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근신해라. 이거 아닙니까? 조용한 내조로 무게 중심을 옮겨라.
김 여사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 확산된다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씀 하셨네. 아이고, 우리 주윤반님 반갑습니다. 소금빵님, 언론이 문제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죠. 맞습니다. 다 뭐 제 의견에 동의는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디오르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희 명품으로 검색한 오늘자 기사 만나보고 있습니다. 2시간 전에 노컷뉴스, 이건 한판 승부 인터뷰 전문이니까 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시안 보도 나왔습니다. 프레시안 보도 함께 볼까요? 박세열 칼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엿새 만에 영부인은 천연덕슬의 명품백을 받고 있었다. 5천만의 문법으로 영부인 명품백 사태를 분석해 주길 바라며,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또 한동훈 얘기가 나왔네. 자, 봅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이라고 역시 답하지 않았다. 한동훈답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자주 있을 것이다. 저도 예상을 똑같이 합니다. 이거 대답 못하죠.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거 논평 잘못했다가 공천 날라갑니다. 절대 공천 못 받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회피 기법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에 속한다. 즉,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5천만의 문법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근데 이 답변은 여의도 사투리를 똑같이 한 장관이 썼다는 동일한 비판입니다. 나오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넌 깨끗하냐? 피장파장 화법. 이건 전형적인 한동훈다운 일이다. 한동훈을 좀 축혀 세워줬죠. 자, 그러면 피장파장 화법, 넌 깨끗하냐? 의 대상은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해야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 잘 알지 못한다.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졸라 비겁하다. 졸라 비겁하다. 나는 한동훈 장관을 절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난 되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장면을 보고도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훌륭하세요? 그렇게 대권 주자야? 우리 범보수 여러분? 대답해보란 말이야. 제발 진심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댑시다. 김혜경 여사 수사하세요. 하시라고. 죄가 있으면 깜빵 가야지. 다 가. 다 싹 다 잡아 쳐넣어. 그러면. 근데 왜 김건희 여사만 치외법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우리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장관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해당 몰카 영상 쭉쭉쭉 얘기합니다. 1년 3개월 전인 2022년 9월 13일의 장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청와대로 들어가는 대신 집무실을 통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옮긴 후 출근을 시작한 것은 그해 5월 11일.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완료하고 첫 출근을 한 날은 그해 11월 8일이었다. 대통령 부부는 취임 시점부터 약 6개월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는 김건희 전 대표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다. 이 사무실에서 영부인이 재미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최 목사의 손목시계 카메라에 담겼다. 뭐 요거 좀 설명을 쭉 하고 있네요. 시기나 장소에 대한 설명.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에 옮긴 후 첫 출근을 시작한 게 5월인데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완료한 게 그해 11월 8일이고 취임 시점부터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생활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3일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칼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과 6일 전인 9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거의 모든 매체가 이 뉴스를 크게 다뤘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대표다. 전 대표? 뭐 코바나 컨텐츠? 뭐 어쨌든 김건희 전 여사다.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취임한 지 100일가량 된 대통령을 겨냥해 그 영부인을 겨냥해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리고 한 달쯤 전 영부인이 첫 나토 순방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논란. 이거 있었죠. 이거 있었죠. 영부인의 브로치, 목걸이, 팔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이었는데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다는 의혹이었다. 대통령실이 그때 뭐라고 했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빌렸어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수천만 원짜리를 빌리면 계약서도 임대료도 있어야 정상이다. 야당은 영부인이 착용한 명품 보석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9월 8일 지금은 폐지된 도어 스태핑 문답에서 두 가지 사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대통령 발언 닷새 후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듯한 장면이 찍혀도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이 정치 상황을 프레시안의 박세열 칼럼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당 상황도 보자.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기 하루 전인 9월 7일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자연스레 김건희 특검법도 주목을 받았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명품백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장관께서는 김건희 영부인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야당 의원을 향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특유의 한동훈 화법으로 적극 방어 중이었다. 이때는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불나불 거리셨네요. 예. 왜냐면 이때는 뭐 명품백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때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둥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 9월 13일 여러분들 9월 13일 기억해 봅시다. 9월 13일을 기억하자.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온 민간인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요거 맞죠? 요거 맞는 말입니다. 만약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민간인이 영부인을 만날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 요거 전직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면 이거 불가능했다. 예. 자연스레 이런 추측과 가정도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 시점부터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자택과 사무실에서 활동했던 영부인은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을까? 이거 이제 의문인 겁니다. 이제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을까? 만약 최 목사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악의적 취재 수법에 걸려든 거라고 설명했을 때 5천만 명의 문법을 사용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뭐 대통령께서 이거 보세요. 예? 그런 저질 좌파 목사가 친북적 인사가
이런 저질 같은 취재를 통해서 저희 마누라에게 가방을 줬는데 그게 뭐 한 명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보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 하실 수 있지. 하지만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냐는 거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최 목사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에? 우리 마누라가 운 나쁘게 걸린 거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아까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추가적인 영상에 뭐야? 신라 듀티프리 대기자가 있었다라는 주장과 증언이 어쨌든 그 영상에 담겨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요 기사였죠. 요거 우리 함께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친북적인 인사에게 그 빨갱이 새끼에게 우리 와이프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 좌파들의 공작 수사해야 됩니다 라고 흥분하셔도 어떤 국민이 그거 오직 한 번만이라고 믿겠냐고요, 대통령님. 자, 아무튼 온 나라가 영부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어떻게 그 시점에 영부인은 천연덕스럽게 명품 가방을 가운데 두고 민간인과 국정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경에 처했고 자신을 수사해달라며 야당 의원 전원이 법안을 낸 상황을 제대로 영부인이 그 당시에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결론에 흐를 수밖에 없다. 아, 이 칼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발의됐던 특검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제 통과 직전이죠. 당시엔 정치 공세였는데 이제 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 뭐가 줍니까? 이 특종 보도가 나온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통과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 여론 그 명분을 야당은 갖게 되겠죠. 또 국민들조차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어떤 것 때문에 물론 이 특검법과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하지만 같이 연결지어서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이 모든 것이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처리의 명분을 깔아주고 있다. 야당의 공세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영부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게 뼈아픈 평가다. 예?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여권에선 친문 검사가 탈탈 털었는데 영부인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게 답변이 될 수는 없다. 뭐예요? 나 이게 제일 바보 같아. 그 여권에서 패널들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때 김건희 여사 탈탈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한 건을 특검 간다고 해서 그 특검이 발의되면 특검이 뭐 맨날 특검법 발의돼가지고 특검 착수하면 제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라는 동어 반복적인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보자고. 자 봅시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친문 검사가 탈탈 털었는데 영부인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왜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당시 영부인은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예? 뭐야? 탈탈 털었는데도 왜 최종 수사 결론을 못 냈는지, 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또 괄호 열고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인지, 왜 아직까지도 유독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변이 왜 못 나와요? 얘기 나오잖아. 당시 영부인은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현직 검찰총장은 누구야?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제대로 수사했겠냐고. 못하지. 근데 여당의 패널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기소조차 못하는 사안을 특검 간다고 되겠어요?
라고 비판을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당시 영부인은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나오잖아요.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나 진짜 나 그런 방송 볼 때마다 진짜 죽이고 싶어요. 종편 볼 때마다 내가 예? 우리 보수 여러분 쉴드 칠 걸 칩시다. 예, 진짜로. 진심으로. 나는 이럴 때 우리 개혁 보수 여러분 박수 쳐드리고 싶어.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이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나 올바른 얘기 하시잖아요. 당시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냐고. 진보만 비판하는 거야? 보수 일각도 비판하잖아. 제발 우리 전통 보수 여러분, 윤석열 지지층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진짜 이게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런 거야? 아니잖아. 내가 우리 대통령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영부인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나라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흥분을 했네요. 아침엔 역시 모닝커피. 여러분들 아침엔 모닝커피 한 잔 하셔야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자, 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문제냐?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할 검찰의 직무유기 같은 논의는 많은 매체들이 충분히 다뤄왔다. 이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는 한동훈 장관이 빨리 사안을 파악해서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문법으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 김정숙 씨든 김혜경 씨든 권력자의 배우자가 현직에 있었을 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같은 혹은 그에 준하는 나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얘기해줘도 좋겠다. 차라리 영상이 가짜라고 해주거나 영상 속 인물이 영부인인지 판독하기 어렵다라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야! 자, 우리 박세열 기자님, 프레시안 박세열 칼럼. 박세열, 박세열, 박세열. 예, 한번 3번 외치고 갑니다. 자, 봅시다. 미셸님, 아이고 우리 제가 한동훈 성대모사, 깨알 같은 성대모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플래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6년 수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관저에서 부정 청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런 김민수님의 댓글이고요. 미셸님,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회사에 간부 부인과 그 부하 직원이 간부가 연락이 안 된다며 카톡을 수백 통 나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요거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그런 이제 화제거리 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는 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댓글은 읽지 않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또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를 만나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결의 데일리안 그리고 프레시안. 이건 뭐죠? 디지털 타임스 보도. 저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사진이 3분 다 잘 나오셨어. 3분 다 사진이 엄청 잘 나왔다. 한동훈 장관님 사진 잘 나오셨다. 장관님 사진 잘 나오셨다. 우리 장관님. 미남이요, 미남. 우리 유정주 의원님이나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디지털 타임스 우리 권준영 기자님이 사진을 엄청 잘 뽑아주셨다. 야, 이제 훈훈하다. 3분 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동시 타격 나서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빠르기로는 빛의 속도도 울고 갈 이 정권의 압수수색 기미도 보이지 않아.
아, 정부 여당 겨냥 직격탄 날려. 자기 편의 잘못은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이지 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도 넘었다라고 우리 유정주 의원이 요런 거 저격했다라고 기사 나왔고요. 좋습니다. 자, 13시간 전 어제입니다. 이제 뭐 뉴스 공감 얘기, 하이킥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얘기가 뉴스 하이킥엔 정준희 교수님 나왔고요. 심석태 교수님 뭔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정준희 교수님은 함정 취재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심석태 교수님은 요 부분이 이제 아마 세종대 저널리즘 스쿨 아닌가요? 심석태 교수님은 요 보도가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표적정한 함정 취재 좋지 않다 이 말씀하셨고요. 뭐야 이거? 이건 뷰스앤뉴스가 동아일보의 칼럼을 인용해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인용해서 나온 보도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기홍 이거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언급했던 칼럼 내용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입니다. 어제 이기용 칼럼 많이 인용됐고요. 그 전날에는 양상훈 칼럼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영부인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제 그 대목을 짚었습니다. 즉 둘 다 영부인 즉 공인으로서의 책임 자유는 넓은 폭으로 가져가면 그 책임을 그만큼 많이 져야 되는데 영상에 담긴 걸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김건희 여사가 살았던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너무 방기한 거 아니냐.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분명히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를 양상훈 칼럼과 이기용 대기자, 이기용 칼럼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비도덕성에 대한 개탄과 김 여사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별개의 문제다. 하급직 공무원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구나 유혹은 느끼기 마련이지만 최소한의 위험 감지 능력이 생존 본능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 행태가 하급 공무원 배우자만도 못함을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도 이제 뭐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거 어디에 갖다 처박아놨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자 이거 이미 일찍이 장인수 기자랑 최재형 목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악의적 편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도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 만큼 원본 공개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다고 장 기자도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어찌됐든 뭐 이런 악의적 편집 가능성은 어떤 보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 왜냐면 이기용 칼럼의 내용이 뭐 어찌됐든 뭐 김건희 여사 사과란 내용이니까.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영상 속 모습은 약속과는 달라 보인다. 물론 김 여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격에는 마녀 사냥, 여성 비하, 공작적 요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저 이거 동의합니다. 저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어떤 거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좀 저질스럽고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그런 수준 낮은 공격보다 이런 어떤 확실한 영상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은 옐로우 저널리즘과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기했던 의혹들 중 사실로 최종 확인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다르다. 이기홍 내가 동아일보 칼럼에다가 만세 삼창을 내가 외쳤다. 자, 아무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도 그렇다. 쉬쉬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국의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김영란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한 뒤 국민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 금품을 준 쪽과 김 여사 쪽 모두의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 직분 아닌가? 침묵하는 권익위도 질타했다. 자, 국민권익위원장 누구야? 누구?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맞나요?
국민권익위원장 누굽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누구야? 지금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여러분 누구야 이거? 여러분 이거 누굽니까? 바로 그분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누구야? 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된 사람. 니네 다 뭐하니? 한동훈 장관 뭐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뭐하십니까? 우리 이기홍 형님이 깠잖아요, 동아일보에. 예? 침묵하는 권익위도 질타했다. 이거 뭐 대통령의 후배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선배인 국민권익위원장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어.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파문은 정권교체를 열망하여 한 표 한 표 벽돌을 쌓듯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 야, 세네요. 진심 어린 사과와 근신의 자세. 근신해라. 배우자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윤 대통령 부부에게 결단을 압박했다. 보수 언론 매체가 사실상 대통령에게 이혼에 준하는 우리 박태경 기자님, 이혼이라뇨. 이혼은 안 되죠. 왜 이혼합니까? 이혼에 준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사상 초유다. 예,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이 느끼는 분노와 위기감이 얼마나 큰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으로 풀이가 된다. 일어나라, 동아일보. 일어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자, 최신순 기사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까지일 거예요. 뷰스앤뉴스 18시간 전 기사니까 이건 뭐야? 암컷과 방울, 디올로 얼룩진 한국 정치의 비천한 모습. 암컷 발언은 최강욱 전 의원께서 하셨던 발언이고, 방울은 우리 저기 신부님께서 하셨던 발언이고, 디올은 뭐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한겨레도 동아일보도 김건희 리스크 빨간불 경고. 미디어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어제 4시경에 나온 기사네요. 써나님 반갑습니다. 소금빵님, 김홍일 BBK 수사 무마한자다. 김홍일이. 그건 뭐 좀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양비론으로 물탄다. 이 말씀 주셨네요. 동아일보와 한겨레 칼럼을 담당하는 고연차 기자들이 어제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정파를 떠나 보수 진보 오피니언 리더들이 김건희 리스크를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 언론사 칼럼은 명품백 수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처음 보도됐던 내용이고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박영식이라고. 불쌍하다 진짜. 자, 동아일보 요 이제 이기용 칼럼, 아까 우리 열심히 소개해드린 요 칼럼 미디어 오늘이 다시 집중 조명하고 있고요. 한겨레 논설위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 아침 햇밭 요 칼럼, 이제 어제 저도 이 칼럼 봤는데요.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값비싼 명품백을 받은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법 위반인가 아닌가? 초등 산수 같은 문제가, 우리 강희철 논설위원 뭐라 그랬어? 초등 산수 같은 문제가. 강희철 좋습니다. 동영상 공개 열흘이 지나도록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건 코미디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껏 탐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란법 준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럴까라고 반문했다. 자, 여기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 누구야? 위원장 김홍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응답하라 김홍일, 응답하라 한동훈. 그렇습니다. 요 대목에 보면은요, 여기 앞에 오프닝 부분 있죠. 요거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취재를 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강희철 형님께서. 봅시다.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요, 이 영상에 대한 해석을 법률가들이 해준 거를 따로 취재해서 우리 강희철 형님이 취재해서 쓰신 거야.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동료 선후배 6사람에게 물어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딱 떨어진다. 윤 대통령 내외와 교분이 남다른 이조차 딱 잘라 말했다. 대통령님 듣고 계세요? 한동훈 장관님 듣고 계세요? 김홍일 검사님, 김홍일 전 검사님, 국민권익위원장님 듣고 계세요?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시절 동료 선후배 6사람, 뭐 검사겠지 뭐, 아니면 변호사겠지. 선후배 6사람에게 물어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뭘 더 설명을 해 이제. 써나님, 내 이름 불러주는 유튜버는 박앵커가 유일하다. 눈물나요 눈물나. 조카 삼고 싶다. 우리 김써나예요 이써나예요 박써나예요? 써나. 자, 만세 삼창 가고 갑니다.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튼 미디어 오늘에서 이렇게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김도연 기자님이시고요. 미디어 오늘 김도연 기자님 많이 들어봤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굿모닝 충청인 동아일보도 김건희 선저를 주문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미디어스 기사도 나왔네. 미디어스. 김미나 칼럼이야. 김미나.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미나짱 김미나 칼럼 미디어스에 기고했습니다. 우리 김미나 칼럼은 한번 쭉 봐야죠. 그래도 우리의 의리상 김미나 칼럼은 보고 갑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평론가 김미나, 우리 김미나짱의 칼럼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수 언론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치고 펄쩍 뛰겠다에 가까울 것이다. 표정을 보니 그렇다. 총선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통령이 변할 기미는 없고 여당의 혁신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가장 매서운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8일자 지면에 국민의힘 총선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상당히 힘을 주어 실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심판론대 안종론 구도가 2020년 총선 당시와 여야의 자리를 바꿔 완전히 유사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확실한 우세로 분류되는 지역구는 강남 일대 단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당 내부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어제 일면 보도입니다. 따라서 충격의 대패를 했던 당시 총선 결과와 유사한 성적표를 여당이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인요한 혁신위가 사실상 활동 조기 종료를 공식화한 바로 다음날 실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혁신을 거부하고 지금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느냐는 취지인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일 테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차례 지적한 일이지만 여당이나 혁신위를 얘기해봐야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맞는 얘기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야 혁신위가 뭐라도 성과를 내면 그것을 대통령의 변화로 윤색해낼 자신이 어느 정도 있어 기대를 거는 것이겠으나 그 내막을 알아보지 못할 유권자들이 아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용산이 그어놓은 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현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짚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영부인 문제다. 양사훈 칼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가볼까요? 오케이. 두 번째가 잘 보이지 않네, 내 눈에 지금. 첫 번째는 어쨌든 영부인의 문제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대략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 컬럼들은 공통적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의 원인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 있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만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소재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요직 진출과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이다. 여기 나오네요. 방통위원장 후보자. 요거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방통위원장 동아일보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보수 언론이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내놓은 소년 가장 등의 미담이나 석박지 일화 같은 얘기를 열심히 쓴 걸 보면 마음은 없는 건 아니다. 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당연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일개 부처의 어떤 국무위원 한 명을 앉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출신인데 별 이력이 없어. 근데 중기부 장관에 가. 정무 감각을 가지고 어쨌든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줘. 이제 그런 차원에선 정무직 장관들 있잖아요. 정무직 장관들 저는 꼭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지 않아도 정무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정치력. 난 그거 하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이든 검사가 뭐 그래요. 장관 되는 거 나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직무 적격성을 따지면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뭐 혹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사 출신이 행안부 장관까진 그래 해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성렬이 형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에 어떠한 직무 적격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직무 적격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합의제 기구라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제 기구의 장이야? 그게 아니잖아. 근데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기구라니까 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이 들어가서 여야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방통에 대한 시각을 나누고 그걸 중재하는 게 방통위원장이라고요. 내가 진짜 태어나가지고 방통위원장 지명을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비판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거는 지명 철회해야 되는데 지명을 이미 해버렸잖아. 그리고 안 칠 거잖아. 저는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김홍일이 된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진짜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대통령과 대통령 국정 지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합시다. 예? 아니 대통령의 친한 선배 그렇게 절친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하는 일이고 예? 그건 이동관 때 이미 포기했지만 다만 석박지하고 예? 소년 가장 이미지하고 직무 적격성, 전문성, 독립성 예? 정치적 중립성 이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 없잖아.
지명 철회 해야 됩니다. 뭐 더 이제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아무튼 우리 미나짱이 이제 이 칼럼을 아주 잘 쓰셔가지고 어 식당에 내온 반찬을 보고 떠올릴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의 인물을 방송 장악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꽂아 넣는다는 발상은 예? 좋게 볼 유권자가 어디 있을까? 정치적으로도 역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일을 제대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니 보수 언론도 끝내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좀 적당히 합시다. 예? 우리 써나님 성함이 황선화예요. 황선화. 그 저기 이름이 선화 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저기 와이프 이름이랑 동일하시네. 예. 우리 와이프의 인권을 위해서 성은 안 밝힐게요. 근데 우리 와이프 이름도 선화예요. 써나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를 쭉 김건희 명품을 검색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시각 디오르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마 제가 어제까지 업데이트한 기사가 여기 있네. 어제 이제 11이라는 방송에서 이 기사부터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자 나온 새로운 기사는 다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자, 전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언론사, 모든 언론사의 선후배 여러분, 자, 미천한 유튜버가 제가 이 방송 했다가요, 어쨌든 이미 커뮤니티에 좀 공개가 된 대로, 뭐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다시 밝힙니다만, KBS 사사건건 팀과의 막역한 관계, 그리고 저를 굉장히 애정해 주셨던 연합뉴스 경제 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렸고, 저는 그분들의 처지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없이 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개편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하차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럴 줄 몰랐지만 이런 내 처신에, 내 처지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보도가 주는 공익적 가치에 저는 저의 라이프를 걸었어요. 우리 보도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는 레거시 언론의 수많은 언론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PD 여러분, 국장님, 부장님,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네,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진심으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방심위가 JTBC 긴급심의 요청했다고 쫄아들어가지고 방송에서 이거 보도 안 합니까? 대통령이 부산 가서 기업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먹는 보도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행보니까 보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영부인이 명품 수수 의혹이 있는 영상이 버젓이 찍혔습니다. 근데 그걸 영상화 해가지고 보도하지 않고 받아 써주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핫바리 유튜버라고 비판하셔도 좋으니까 할 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보도하지 않는지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제가 기존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라이브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밝혔잖아요. 대한민국 언론사들이나 언론인들이 기레기라는 욕을 안 먹으려면 바람 불기 전에 누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보도이기도 하지만 이 보도에 공익적 가치가 없습니까? 내가 되물어보고 싶은 거야. 제가 토요일 오전자라서 흥분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조금 말씀드릴게. 진짜 진심으로. 안 부끄러워요? 아니, 안 부끄럽습니까? 뭐 이렇게 철판 깔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적어도 좋아.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 논란 이거를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조선, 동아, 한겨레 다 한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보도 안 해요?
안 합니까? 주제 안 삼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뜨뜻미지근할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열흘이 넘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께서든 사과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왜 존재합니까?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공개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저같이 이런 학고방 유튜브에서 학고방 죄송합니다. 저같이 이런 작은 유튜브에서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들 뭐가 달라져? 제가 이렇게 한들 대한민국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언론인의 양심을 좀 걸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왜 그런지 너무 잘 알아. 서울의 소리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장인수 인정하기 싫잖아. 장인수 뭐 세계일보 출신 MBC 기자여가지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박영식? 박영식 걔 누군데? 인정하기 싫잖아. 인정을 하지 않는 것과 이 보도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취재 주체, 보도 주체에 대한 평가 절하는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는지는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안 그래요? 좀 흥분했네.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각 디오르, 이 시각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요즘에 이런 얘기하다 보면 흥분되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랄 만큼 조용하대요. 그분들이 이제 레거시 다니시는 분들인데 진짜 조용하다는 거야. 제가 이제 KBS 사사건건 팀은 좋아하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공영방송 예? 뭐 합니까? 우리 수신료 받아놓고 뭐 하냐고. 뭐 하는 건데요? 다른 방송사 뭐 합니까? 그렇게 이제 쌍수 들고 이재명 뭐 비판하고 아까 비판 다 하시라니까. 아니 이재명이 범죄자면 깜빵에 쳐 넣으세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영상이 나왔잖아.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감히 지금 제가 재단합니다만 이 영상은요. 나중에 만약에 실제 이 사안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재판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영상 증거예요. 증거가 세상에 나왔잖아. 왜 다 조용해? 나는 내가 이 정권에 몸담고 있는 한동훈, 김홍일 같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근데 다만 그들을 취재하고 질문하고 보도하는 사람들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다루냐고 이거를. 기사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인간적으로? 이재명 보도하듯이 김혜경 보도하듯이 왜 못해? 왜 안 해? 그거는 정의고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언론의 정의가 어디 뭐 엿바꿔 먹었어? 보도를 봐주시는 김찬호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해 나만. 장인수 최재형 목사 뭐 어디 유튜브 나와가지고 유튜브 돌고 하면 뭐하냐고. 솔직한 얘기로 어디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유튜브 보시겠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니까 유튜브 보실 수 있지. 근데 그 유튜브로도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김건희 여사건을 안 다루잖아요. 내 말은 공공전파, 케이블, 종합 케이블 이쪽에서마저도 안 다루는데 그런 회사들이 유튜브 컨텐츠에서조차도 안 다루잖아.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탁합니다.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국장님, 부국장님, 부장님 안 부끄러워요? 뭐 직장인이야? 월급 받고 다니는 게 뭐 어디 그럴 거면 그냥 직장을 다녀 직장을. 왜 언론을 해? 왜 기자를 해? 왜 PD를 해? 아니 왜 하는데? 나 진짜 묻고 싶다. 그렇게 나한테 언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이 바닥의 선배님들 있잖아요. 안 부끄러워요?
열받지 마세요. 제이디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모닝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이게 이제 사실은 타 방송에 유튜브 하러 가면 이렇게 흥분하진 않아요. 지금 저희 집에 사실 고양이밖에 없고 어, 아무도 없어서 뭐 좀 흥분 좀 했습니다. 이제 아무튼 대한민국 언론에 계시는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아이고 우리 써나님, 제가요 일주일 동안 MBC에 김건희 관련된 뉴스 내달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비판하면서. 예,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뭐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뭐 조촐하게 15분 모시고 방송을 했지만 더 큰 채널들이 사실 유튜브의 생태계에는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저기 뭐 열심히 이제 방송하시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뭐 그리고 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시방쇼, 그리고 뭐 스픽스, 서울의 소리, 기타 뭐 이제 여러 유튜브 매체들에서 연일 이 논란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어제도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를 이렇게 1시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를 봐주신 분들도 있고 미처 이 시간에 못 들어와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오늘 박 PD 수첩 1시 5분 레귤러 편성 시간에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 봐주신 분들은 오실 필요 없고요.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자, 주말 오늘 서울 날씨, 한국 날씨 굉장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랄까 두꺼운 패딩 입으면 덥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셨을 때 나들이 가시기 좋은 날씨라고 하니까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노들강면 최거사님, 박영식 기자님 혼자서 언론 개탄하시는 걸 보니 소시민은 속 터집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정의와 상식을 그리고 법과 절차를 강조하던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광경이어서 저는 뭐 함정 취재 논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 별개의 문제로 김건희 여사 수수 의혹, 명품 수수 의혹이 왜 보도되지 않는 거에 대한 질문을 나는 아무튼 언론사들이 대답할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저는 계속 할게요. 한동훈 장관님 응답하시고, 김홍일 우리 권익위원장님 응답하시고, 대통령 응답하시고, 김건희 여사 응답하시고, 대통령실 응답하시고, 언론사들 응답하라고 매일매일 아무튼 나는 아무튼 입장 나올 때까지 에브리데이 내가 이거 할 거야. 이 시각 디오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박영식이었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양한 쇼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미셸님도 안녕.